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8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중남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요.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규모 7.1과 8.1의 강진이 발생. 무려 약 4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빛도 잘 쇠지 않는 건물 잔해 틈을 헤치고 매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 촌각을 다툰 이 구조대원의 정체.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아이가 바로 멕시코 해병대 소속의 구조견 프리다입니다. 2살 때부터 구조 훈련을 받은 어엿한 6년차 베테랑 구조견인데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의 위치를 찾아서 소방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구조견 프리다의 임무고요. 이 프리다의 임무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을 저 작은 체구로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다는 10사람 몫을 해내는 프로 구조견답게 2013년 멕시코 가스 폭발 사고 현장, 2015년 과테말라 산사태,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강진 피해 현장 등에서 무려 50여 명의 매몰자를 찾아내는 공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 현장에서는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구조견 프리다의 위대한 활약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요. 프리다의 활약을 담은 귀여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또 영웅 프리다를 넣은 화폐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돈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프리다 기념 티셔츠까지 제작이 됐는데 이 판매 수익금은 또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죠. 의미 있네요. 사람도 네. 구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서 또 피해자에게 지원까지 하고. 국민 영웅이네요. 정말 영웅이네요. 예. 자, 그리고요.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한몸 희생에 사람들을 구한 동물 영웅이 네팔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려 일주일이 넘게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무려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많이 정말 네, 비가 온 알겠습니다. 것만. 아유, 네.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네팔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네팔의 남부 치투안 지역의 사우라하 마을 부근에 있는 라프티 강이 그만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약 600여 명의 관광객들의 발이 꽁꽁 묶이게 된 겁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호텔이랑 레스토랑을 덮치기 시작하니까 더 그런 건데 물이 계속 불어서 투숙객들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던 그때 이들을 구하러 온 히어로가 있었으니 코끼리입니다. 12마리의 코끼리 구조되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긴급 투입된 이 코끼리들이요. 정말이지 구조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듯이 차오르는 강물에도 겁내지 않았고요. 차분하게 3, 4명의 사람을 등에 태우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름 돋는다. 무릎을 꿇었어. 사람도 다. 야,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어머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어디에서 온 코끼리들인지. 아, 그쵸. 궁금하시죠? 그거 궁금해요. 사실은 이 흙탕물을 가르며 인명구조에 나선 코끼리 구조대 정체가요. 인근에 있는 치투안 국립공원 소속으로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사파리 투어를 하는 코끼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좀 사람한테 좀 익숙했던 거구나. 그렇죠. 태우는 것도 익숙하고. 네. 완전 야생이 네. 아니었구나. 웜으로 12명을 살린 여인.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dá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tronos,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였습니다. 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가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준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열이 컸어요. 중요해. 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인간의 이기가 만든 죽음의 바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3위를 발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것. 미국 파마와 싸우는 최적의 여왕.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나 기억나.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졌어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위 공개합니다. 런던을 뒤흔든 6월의 항공.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